아라우카리아 마을은 만티케이라 산맥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시간이 거의 멈춘 듯한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계절의 변화만이 날짜의 흐름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시였다. 티아고는 이 고요한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9살의 티아고에게 세상은 아직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마을을 떠났고 아버지의 존재는 오래된 사진 속에 갇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티아고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호자라는 이름의 로트와일러였다. 수호자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티아고의 침묵의 동반자이자 보호자였으며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 수호자, 오늘은 숲으로 탐험을 가볼까? 티아고가 물었다. 수호자는 마치 그의 말을 완벽히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일요일 아침 티아고는 할머니에게 숲으로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후 수호자와 함께 집을 나섰다. 아라우카리아 마을 주변의 숲은 티아고에게 놀이터이자 학교였다. 그는 이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동물들의 흔적을 찾으며 식물의 이름을 배웠다. 수호자는 항상 그의 곁에서 충실한 동반자로 함께했다. 그들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수호자의 행동이 변했다. 로트와일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공기 중에 들이밀었다. 티아고는 즉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수호자? 그가 속삭였다. 그때 나무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티아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것을 보았다. 불과 몇 미터 앞에 성체 제규어가 서 있었다. 아름답고 위협적인 야생 고양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티아고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도망칠 길도 없었고 소리 지를 용기도 없었다. 그의 뇌는 원시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작동을 멈췄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호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티아고와 제규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티아고는 수호자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으르렁거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로트와일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서 꼬리를 낮게 유지하며 제규어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규어의 반응이었다. 야생 고양이는 공격하는 대신 수호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티아고는 숨을 쉬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런 다음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규어가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마치 일종의 이해와 존중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야생 고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티아고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수호자는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와 그의 손을 핥았다. 네가 날 구했어. 티아고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구조 이상이었다. 티아고는 방금 뭔가 특별한 것, 과학책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것은 두 다른 종 사이의 대화였고 언어 없는 이해였다.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방금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티아고는 이 사건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할머니는 그가 다시는 숲에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실제였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티아고가 학교에 있는 동안 낯선 자동차 한 대가 아라우카리아 마을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초반의 남자로 긴 여행으로 지친 듯했지만 눈에는 결단력이 보였다. 그의 이름은 펠리페였고 그는 생물학자였다. 펠리페는 지역 여관의 짐을 풀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다. 그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몇 주 전 그는 이 지역에서 제규어 무리가 목격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것은 드문 일이었다. 제규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간 정착지 가까이에 오지 않았다. 게다가 그 보고서들은 이 특정 제규어들의 특이한 행동 패턴을 언급했다. 펠리페는 전문가였다. 그는 대학에서 동물 행동학을 가르쳤고 야생 고양이, 특히 제규어에 관한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이었다. 그는 자신에게도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는 마을 상점 주인에게 말했다. 이 지역에서 제규어에 대해 뭔가 아시나요? 상점 주인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제 이름은 펠리페입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온 생물학자예요. 저는 이 지역의 야생 고양이 개체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점 주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저희는 그런 것들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가끔 숲에서 그들의 흔적을 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들을 피하려고 해요. 펠리페는 더 많은 질문을 하려던 찰나 문이 열리며 한 로브인과 어린 소년이 들어왔다. 소년의 곁에는 강인해 보이는 로트와일러가 있었다. 펠리페의 시선이 즉시 그 개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개와 소년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노부인이 물건을 사는 동안 펠리페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안녕, 그가 친근하게 말했다. 정말 멋진 개구나. 이름이 뭐니? 소년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수호자예요. 제 이름은 티아고고요. 반가워 티아고. 난 펠리페야. 동물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야. 수호자와는 얼마나 오래 함께했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티아고가 대답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수호자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절 지켜주고 있대요. 펠리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둘은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구나. 티아고는 잠시 주저했다. 그는 어제 숲에서 있었던 일을 이 낯선 사람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할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티아고, 우리 가야 한다. 저녁 준비해야지. 그녀는 펠리페에게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티아고는 할머니를 따라 상점을 나섰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펠리페를 돌아보았다. 펠리페는 그 짧은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 소년과 개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그가 몰랐던 것은 티아고와 수호자가 그의 연구와 개인적인 과거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펠리페는 여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에는 그보다 20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배경에는 바로 이 산맥이 보였다. 그 남자는 에두아르도 마르틴스, 펠리페의 아버지였다. 20년 전 에두아르도는 이 지역에서 연구를 하던 중 실종되었다. 그의 연구는 종간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었고 많은 동료 과학자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펠리페는 그의 아버지의 과학적 이론들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망상이었는지 결코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마을에서 그는 마침내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펠리페는 일찍 일어나 마을 주변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배낭에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물병을 넣었다. 그가 여관을 나서려는 순간 창밖으로 티아고와 수호자가 마을 광장을 가로질러 숲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펠리페는 즉시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그들의 뒤를 밟았다. 티아고와 수호자는 익숙한 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펠리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30분 정도 지난 후 그들은 작은 가을가에 도착했다. 티아고는 바위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고 수호자는 그의 옆에 앉았다. 펠리페는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을 관찰했다. 갑자기 수호자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걔는 고개를 들어 숲을 바라보았다. 티아고도 긴장한 듯했다. 펠리페는 시선을 돌려 무엇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는지 보려고 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가을 건너편에 서 있는 성체 제규어였다. 펠리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첫 본능은 소리를 지르거나 티아고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가장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호자가 천천히 일어나 티아고와 제규어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걔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제규어도 마찬가지였다. 야생 고양이는 그저 수호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펠리페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포식자와 가정견이 평화롭게 마주하고 있었다. 몇 분 동안 새 생명체 사이에 이상한 평화가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제규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티아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수호자는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펠리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다. 그가 방금 목격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수년 전에 이론화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종 간의 의사소통,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펠리페는 자신이 마침내 아버지의 연구를 증명할 단서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은신처에서 나와 티아고와 수호자에게 다가갔다. 놀라운 일이었어. 그가 말했다. 티아고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당신 어떻게 여기... 미안해. 널 따라왔어. 하지만 내가 방금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펠리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티아고,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니?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 낯선 사람을 신뢰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수호자가 편안하게 펠리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핥았다. 티아고에게 그것은 충분한 신호였다. 어제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수호자가 날 구했어요. 제규어가 나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물러섰어요. 펠리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니? 제규어는 보통 인간을 두려워하지만 위협을 느끼면 공격할 수도 있어. 그리고 개와 같은 다른 포식자에게는 더욱 적대적일 수 있지. 수호자는 특별해요. 티아고가 간단히 대답했다. 펠리페는 웃었다. 그런 것 같구나. 티아고, 난 여기서 동물들을 연구하고 있어. 특히 제규어들, 네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방금 목격한 것은 매우 중요해. 나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티아고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말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제가 숲에 혼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약속할게. 펠리페가 말했다. 이건 우리의 비밀이야. 그들은 가을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티아고는 수호자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 그리고 항상 느꼈던 특별한 연결감에 대해 설명했다. 펠리페는 주에 깊게 들었다. 그는 티아고가 설명하는 연결감이 그의 아버지의 연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놀랐다. 티아고, 네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니? 펠리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많이 알지 못해요. 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위대한 과학자였고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론가 떠나셨대요. 펠리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티아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먼저 확실히 해야 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모르겠어요.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떠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엄마가 너무 슬퍼서 여기 있을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펠리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이야기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에두아르도 마르틴스는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와 함께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티아고, 내가 네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내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머니는 낯선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티아고가 경고했다. 특히 도시에서 온 사람들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난 친절하게 대할게.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어가는 동안 펠리페는 수호자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걔는 분명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 같았다. 그의 행동은 본능적이면서도 계산된 것 같았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티아고의 집으로 향했다. 그것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소박한 집이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정원이 있었고 아라우카리아 나무 몇 그루가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티아고가 문을 열자 노부인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펠리페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다. 티아고, 이분은 누구니? 그녀가 물었다. 할머니, 이분은 펠리페 선생님이에요. 동물에 대해 공부하는 분이에요. 펠리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인. 제 이름은 펠리페 카르도소입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온 생물학자예요. 노부인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쳤다. 카르도소라고요? 네, 펠리페가 확인했다. 제 아버지는 에두아르도 마르틴스였습니다. 약 2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연구를 하다가 실종되셨죠. 노부인은 의자에 앉아야 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에두아르도의 아들이라고요. 그녀가 속삭였다. 할메오니 괜찮으세요? 티아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아가.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펠리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알겠군요. 저는 아버지의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펠리페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고요. 노부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론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실에 가까웠죠. 할머니, 무슨 이야기예요? 티아고가 물었다.
노부인은 티아고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티아고, 오래된 이야기란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 펠리페는 긴장된 침묵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인,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특이한 제규어 행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티아고와 수호자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목격했고 그것은 제 아버지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모른답니다. 당신이 무엇을 파헤치는지 모르고 있어요. 할머니, 티아고가 끼어들었다. 오늘 숲에서 또 그 제규어를 봤어요. 수호자가 다시 저를 보호했고 펠리페 선생님도 그걸 봤어요. 노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티아고, 너 또 숲에 혼자 갔니?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수호자가 저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규어는 우리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바라보다가 떠났어요. 펠리페는 개입했다. 부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야생 제규어가 인간과 개에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동물 행동과 종간 의사소통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사례입니다. 노부인은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린 듯했다. 좋아요.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거실에 오래된 책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몇 권의 책을 치우고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그녀는 낡은 가죽 노트북을 꺼냈다. 이건 당신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녀가 펠리페에게 노트북을 건네며 말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여기 남겨두고 간 거예요. 적절한 때가 오면 적절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라고 하셨죠. 펠리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표지를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그의 아버지의 필체로 제목이 쓰여 있었다. 종간 공감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연결. 펠리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잃어버린 연구였다. 노트북의 페이지를 넘기자 그는 자세한 관찰 기록, 도표, 그리고 동물 행동에 대한 이론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별 모양 패턴을 가진 제규어의 사진도 있었다. 이건 펠리페가 속삭였다. 오늘 우리가 본 그 제규어예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동일한 개체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같은 혈통일 수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그 제규어를 에스트렐라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특별한 행동 패턴을 보였고 당신의 아버지는 그것을 연구했죠. 그리고 수호자는요? 펠리페가 물었다. 수호자도 특별한 개인가요? 노부인은 티아고를 바라본 후 다시 펠리페를 보았다. 수호자는 특별한 혈통의 개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킨 개들의 후손이죠. 그들은 다른 종과의 공감 능력을 위해 선별되고 훈련받았어요. 티아고는 놀란 표정으로 수호자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수호자가 항상 내 생각을 아는 것 같았구나, 그가 말했다. 펠리페는 노트북의 페이지를 더 넘겼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개와 야생 고양이 사이의 의사소통을 기록한 섹션을 발견했다. 그것은 놀라운 이론이었다. 에두아르도는 특정 동물들이 종의 경계를 넘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건 혁명적이에요, 펠리페가 말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동물 행동과 의식에 대한 모든 이론을 재평가해야 해요. 그는 티아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네가 그 증거에 살아있는 예시야, 티아고. 너와 수호자는 이 이론을 증명하고 있어. 티아고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왜 저인가요? 왜 수호자는 저에게 왔나요? 노부인과 펠리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둘 다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티아고, 노부인이 마침내 말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두렴. 너와 수호자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 펠리페는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부인, 제가 이것을 연구해도 될까요? 이건 아버지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부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펠리페 씨. 당신의 아버지의 연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죠. 펠리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펠리페는 여관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노트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페이지들을 넘기며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 깨달았다. 에두아르도는 단순히 동물 행동을 연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종의 경계를 넘어선 공감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성공했던 것 같았다. 노트북에는 개와 야생 고양이, 심지어 다른 포유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 에두아르도는 이 동물들이 비언어적 단서와 미묘한 신호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펠리페는 특히 프로젝트 연결이라는 제목의 섹션에 관심이 갔다. 이것은 에두아르도의 가장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는 다양한 종 사이의 공존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그의 비전은 인간, 가정견,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같은 지역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다. 노트북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었다. 펠리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펠리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펠리페는 일찍 일어나 마을 학교로 향했다. 그는 현지 교사인 베아트리즈를 만나고 싶었다. 노부인이 베아트리즈가 마을에서 가장 교육받은 사람 중 하나이며 지역 역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교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자연에 관한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펠리페가 도착했을 때 베아트리즈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펠리페가 말했다. 베아트리즈 선생님인가요? 여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지적인 눈과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이름은 펠리페 카르도소입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온 생물학자예요. 저는 이 지역의 야생동물, 특히 제규어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즈의 눈이 밝아졌다. 아, 당신이 그 생물학자군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펠리페는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호기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베아트리즈가 웃으며 말했다. 자, 앉으세요.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펠리페는 의자에 앉았다. 저는 이 지역의 역사, 특히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혹시 에두아르도 마르틴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베아트리즈의 표정이 변했다. 에두아르도 마르틴스요? 네, 물론이죠. 그는 이곳에서 전설과 같은 존재예요. 그는 이 지역의 야생 동물을 연구하던 과학자였죠.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실종되었죠. 펠리페가 말했다. 베아트리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갑자기요. 많은 소문이 있었어요. 일부는 그가 제규어에게 공격받았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비밀리에 도시로 돌아갔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의 연구에 대해 뭘 알고 계신가요? 그는 동물 행동, 특히 제규어와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의 이론들은 당시에는 급진적이었죠. 그는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펠리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실은 에두아르도 마르틴스는 제 아버지였어요. 베아트리즈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렇다면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연구를 계속하고 싶고 그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해해요. 그리고 티아고와 수호자를 만났나요? 펠리페는 놀랐다. 네, 만났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베아트리즈는 작게 웃었다. 작은 마을이에요. 소문이 빨리 퍼지죠. 그리고 티아고는 제 학생이에요. 그는 특별한 아이죠. 그리고 수호자는? 글쎄요, 그 개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맞아요. 펠리페가 동의했다. 저는 그들을 숲에서 봤어요. 수호자가 제규어와 마주쳤을 때의 행동은 놀라웠어요. 베아트리즈는 책상 서랍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다.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이건 마을 기록 보관소에서 찾은 거예요. 그녀는 폴더를 열어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다. 제목은 과학자 아라우카리아 마을에서 혁명적인 동물 행동 연구 수행 중이었다. 기사에는
에두아르도의 사진과 그의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하지만 펠리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에두아르도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이 여자는 누구죠? 그가 물었다. 마리나 알메이다. 베아트리즈가 대답했다. 그녀는 당신 아버지의 연구 조교였어요. 그리고 티아고의 어머니죠. 펠리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에두아르도와 함께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티아고의 어머니라니. 이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티아고의 아버지는 펠리페가 말을 시작했다. 베아트리즈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고 해요. 마리나는 결코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추측해요. 그리고 티아고가 태어난 시기를 생각하면 펠리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만약 티아고가 에두아르도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그가 펠리페의 이복 동생이라는 의미였다. 마리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가 물었다. 아무도 확실히 모르죠. 베아트리즈가 대답했다. 그녀는 에두아르도가 실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을 떠났어요. 티아고를 그의 할머니에게 맡기고요.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도시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다른 이들은 그녀도 실종되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펠리페는 이 모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히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여기서 또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가족을 가졌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펠리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다. 티아고는 알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베아트리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렇지 않아요. 그의 할머니는 그 주제에 대해 항상 애매모호했죠. 그녀는 에두아르도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그가 티아고의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펠리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그는 티아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소년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었다. 베아트리즈 선생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는 매우 소중해요. 혹시 마리나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된 것들? 베아트리즈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살던 오두막이 아직 있어요. 마을 외곽의 숲 근처에요.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곳이 불길하다고 생각하죠. 그곳을 볼 수 있을까요? 베아트리즈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 오후에 수업이 없어요. 제가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베아트리즈는 약속대로 펠리페를 마리나의 옛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그것은 마을에서 약 2km 떨어진 작은 숲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오두막은 예상대로 낡고 방치된 상태였다. 덩굴과 이끼가 벽을 덮고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다. 20년 동안 아무도 여기 살지 않았어요. 베아트리즈가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접근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오래되어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다. 펠리페는 어깨로 문을 밀었고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내부는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오래된 가구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바랜 사진들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마리나는 갑자기 떠났어요. 베아트리즈가 말했다. 많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갔죠. 펠리페는 천천히 오두막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책장이 있었고 여전히 책들로 가득했다. 그는 그중 몇 권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동물 행동과 생태학에 관한 과학 서적이었다. 책장 옆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다. 펠리페는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대부분은 비어 있었다. 이상하네요. 그가 말했다. 마리나가 개인 물건은 가져갔지만 이 모든 책과 가구는 남겨두었군요. 그녀는 서두르고 있었을 거예요. 베아트리즈가 제안했다. 아마도 나중에 돌아올 계획이었을 수도 있고요. 펠리페는 계속해서 오두막을 살펴보았다. 침실에는 오래된 침대와 옷장이 있었다. 옷장 안에는 여전히 몇 벌의 옷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있었다. 펠리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사진은 에두아르도와 젊은 여성, 아마도 마리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산들이 보였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네요.
펠리페가 말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베아트리즈가 동의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은 매우 사랑했다고 해요. 에두아르도는 그의 연구에 열정적이었고 마리나는 그를 완전히 지지했죠.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어요. 펠리페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것은 작고 단순했다. 그는 세면대 아래 캐비닛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약병과 화장품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캐비닛 뒤쪽에 숨겨진 작은 금속 상자였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가 베아트리즈를 부르며 말했다. 그는 상자를 꺼내 살펴보았다. 그것은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는 오래되고 녹슬어 있었다. 약간의 힘을 주자 자물쇠가 풀렸다. 펠리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내부에는 오래된 노트북 USB 드라이브, 그리고 봉투 몇 개가 있었다. 이건 펠리페가 속삭였다. 아버지의 것일 수 있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그것은 마리나의 일기인 것 같았다. 페이지들에는 그녀의 일상, 에두아르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 펠리페는 USB 드라이브를 집어들었다. 이것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연구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베아트리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들은 상자를 들고 오두막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펠리페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그가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학교에 도착하자 베아트리즈는 그를 그녀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드라이브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프로젝트 연결이라고 명명되어 있었다. 펠리페는 그 폴더를 열었다. 내부에는 수십 개의 비디오 파일과 문서들이 있었다. 그는 무작위로 하나의 비디오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에두아르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은 프로젝트 연결의 312일차입니다. 에스트렐라와의 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의 존재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심지어 우리가 훈련시킨 개들과도 평화롭게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론을 확증하는 놀라운 발전입니다. 종 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훈련과 조건화를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에두아르도가 제규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생 고양이는 놀랍도록 차분했고 심지어 에두아르도가 몇 미터 거리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동안에도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개 한 마리가 제규어 근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로트와일러였고 수호자와 매우 비슷해 보였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펠리페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정말로 해냈군요. 그는 실제로 종 간의 평화로운 상호작용을 촉진했어요. 그는 다른 비디오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마리나가 화면에 있었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로 보였다. 에두아르도가 없는 동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리우에서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에스트렐라는 계속해서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의 새로운 세대는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알파는 다른 종과의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펠리페는 비디오를 일시 정지했다. 알파, 아마도 수호자의 조상일 거예요. 베아트리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마리나가 임신한 것을 봐요. 그녀는 티아고를 임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펠리페는 다른 비디오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그들은 에두아르도와 마리나의 연구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제규어 에스트렐라와 개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들은 함께 사냥하고 휴식하고 심지어 놀기도 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비디오 파일이 펠리페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최종 기록이라고 명명되어 있었다. 그는 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에두아르도가 나타났다. 그는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이것이 마지막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우리의 연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 낯선 사람들이 우리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환경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지만 저는 그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의심합니다. 그들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의 연구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의 발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두아르도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연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리나는 모든 데이터의 백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우리의 연구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은 갑자기 끝났다. 펠리페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시사했다. 아버지는 위협을 느꼈어요. 펠리페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마리나와 아이, 티아고에 대해 언급했어요. 티아고가 당신 아버지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것 같네요. 베아트리즈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이복 동생이고요. 펠리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버지는 티아고가 그의 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는 다른 폴더들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유전적 공감이라고 명명되어 있었다. 그는 그 폴더를 열어 내부의 문서들을 읽기 시작했다. 에두아르도의 이론은 놀라웠다. 그는 특정 개인들, 인간과 동물 모두 다른 종과의 공감과 의사소통에 대한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이 능력이 유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서들에 따르면 에두아르도는 이 특성을 가진 개들을 선별적으로 번식시켰다. 그리고 그는 인간에서도 이 능력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는 티아고가 이 능력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펠리페가 깨달았다. 그리고 수호자는 이 특별한 혈통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래서 티아고와 수호자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거군요. 베아트리즈가 말했다. 그리고 제규어와의 상호작용도요. 펠리페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살펴보았다. 그는 에스트렐라의 혈통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에두아르도가 연구하던 제규어의 가계도였다. 놀랍게도 문서는 에스트렐라가 새끼들을 낳았고 그들도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이 티아고가 본 제규어였을 수도 있어요. 펠리페가 말했다. 에스트렐라의 후손이요. 그리고 수호자는 아버지가 훈련시킨 개들의 후손이고요. 그들은 여전히 이 지역에 있고 여전히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베아트리즈는 놀라워 보였다.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펠리페. 당신의 아버지의 영혼은 과학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펠리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또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언급한 그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이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지막 비디오에서 그는 일부 개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지역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았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전히 이 지역을 개발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티아고와 수호자, 그리고 제규어들의 존재를 위협한다면, 베아트리즈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사실 최근에 몇몇 소문이 있었어요. 대기업이 이 지역에 리조트를 짓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요. 그들은 마을 의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해요. 정확히 아버지가 걱정했던 거네요. 펠리페가 말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해요. 우리는 이 연구를 보호해야 하고 티아고와 수호자를 보호해야 하며 제규어들도 보호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요? 베아트리즈가 물었다. 펠리페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원래 비전으로 돌아가요. 프로젝트 연결. 그는 종 간의 공존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역을 연구와 교육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티아고와 수호자는 그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베아트리즈의 눈이 밝아졌다. 그것은 멋진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지역사회와 과학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언론의 관심도 끌 수 있을지도요. 맞아요. 펠리페가 동의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티아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는 자신의 역할과 그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요. 베아트리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단지 왜 그런지 모를 뿐이죠. 그들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고 컴퓨터를 종료했다. 이제 그들은 티아고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은 정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차를 발견했다. 차에서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베아트리즈 다 실바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글로벌 개발사의 리카르도 멘데스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펠리페와 베아트리즈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상황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급해졌다. 베아트리즈 선생님, 펠리페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를 상대하세요. 저는 티아고를 찾을게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베아트리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에게 다가갔다. 멘데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베아트리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펠리페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왔다. 그는 티아고의 집으로 향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아라우카리아 마을과 그들의 특별한 친구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펠리페가 티아고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소년이 마당에서 수호자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개와 소년의 놀이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 티아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수호자는 마치 그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반응했다. 티아고, 펠리페가 부르자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펠리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티아고. 너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티아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무슨 일이세요? 펠리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티아고, 나는 오늘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것들은 너와 수호자 그리고 네 아버지에 관한 거야. 티아고의 눈이 커졌다. 제 아버지요? 그래. 그리고 내 아버지이기도 해. 티아고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펠리페는 그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다. 에두아르도 마르틴스가 그의 아버지였다는 것, 마리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혁명적인 연구에 대해 그는 또한 수호자와 제규어들의 특별한 혈통, 그리고 티아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래서 당신은 제 형이신가요? 티아고가 마침내 물었다. 펠리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복 형제지. 내가 그걸 알았을 때 나도 놀랐어. 그리고 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동물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연구했군요. 그 이상이야, 티아고. 그는 종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어. 그리고 너와 수호자는 그의 비전에 살아있는 증거야. 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과 연결되는 능력이지. 그리고 수호자도 마찬가지고. 티아고는 수호자를 바라보았다. 걔는 마치 대화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저는 항상 수호자가 특별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티아고가 말했다. 그리고 숲속의 제규어, 그것도 우리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것은 아마도 에스트렐라의 후손일 거야. 에스트렐라는 우리 아버지가 연구하던 특별한 제규어였어. 티아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네요. 저 수호자, 제규어, 그리고 당신. 그래,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펠리페가 동의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보호해야 해. 이 지역과 여기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말이야. 무슨 일이 있나요? 티아고가 물었다. 펠리페는 개발 계획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프로젝트 연결을 부활시키고 아라우카리아 마을을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당신은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티아고가 물었다.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티아고, 너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야. 너와 수호자, 그리고 제규어와의 관계는 우리 아버지의 이론을 증명해. 그리고 그것은 이 지역을 보호할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어. 티아고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도울 거예요. 수호자와 제규어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펠리페는 미소 지었다. 함께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수호자가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몇 초 후 노크 소리가 들렸다. 티아고가 문을 열자 베아트리즈가 급하게 들어왔다. 펠리페, 티아고, 그녀가 말했다. 글로벌 개발사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 마을 의회와 내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들은 이 전체 지역을 고급 리조트로 개발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막을 시간이 별로 없네요. 펠리페가 말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베아트리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마을의 몇몇 어른들, 특히 오래된 가족들은 개발에 반대해요.
그들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펠리페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그는 티아고와 수호자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 특별한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역이 단순한 땅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은 종간의 공존과 이해를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이에요. 베아트리즈는 눈을 빛냈다. 그리고 저는 언론인 친구가 있어요. 클라라라는 이름의 환경 저널리스트죠. 그녀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녀에게 연락해요. 펠리페가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티아고는 수호자와 제규어를 불러 모을 수 있을지 물었다. 펠리페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티아고가 정말로 다른 종과 특별한 연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마도 제규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마을 회의실에서 만나 개발 계획에 대항하기로 결정했다. 베아트리즈는 클라라에게 연락하고 펠리페는 USB 드라이브에서 발견한 증거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티아고는 수호자와 함께 아마도 제규어도 함께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에요. 펠리페가 말했다. 종간의 이해와 공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요. 티아고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돕죠. 펠리페는 동생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대신 형제와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함께 그들은 아라우카리아 마을과 그 특별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라우카리아 마을은 평소와 달리 활기찬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 앞에 모여 있었고 많은 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베아트리즈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펠리페와 티아고는 수호자와 함께 도착했다. 그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분이 펠리페 카르도소 박사예요. 베아트리즈가 소개했다. 상파울루 대학교의 생물학자시고 에두아르도 마르틴스의 아들이세요. 이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많은 이들이 에두아르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아트리즈가 계속했다. 티아고는 에두아르도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들은 형제지요. 이번에는 더 큰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다. 티아고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펠리페가 말했다. 20년 전 제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혁명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간의 의사소통과 공감에 대해 연구했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연구는 티아고와 수호자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티아고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소녀는 앞으로 나섰다.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제 알았어요. 티아고가 말했다. 그리고 수호자와 제가 특별하다는 것도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말이에요. 그리고 제규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에 몇몇 사람들이 불편해 보였다. 제규어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티아고가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펠리페가 끼어들었다.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티아고와 수호자는 제규어와 평화롭게 상호작용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에요. 바로 그때 세 대의 검은색 차량이 마을 회관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 중 선두는 리카르도 멘데스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라우카리아 마을 주민 여러분, 그가 말했다. 저는 글로벌 개발사의 리카르도 멘데스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펠리페는 앞으로 나섰다. 멘데스 씨, 저는 펠리페 카르도소 박사입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대합니다. 리카르도는 펠리페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카르도소 박사님, 저희는 이 지역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자리, 관광객, 그리고 발전이요. 어떻게 그것에 반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들의 개발은 이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펠리페가 대답했다. 특히 이곳에 살고 있는 제규어 개체군에게요. 리카르도는 웃었다. 제규어요? 저희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제규어가 거의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베아트리즈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군중 사이로 나타났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클라라 올리베이라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환경 저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있네요. 리카르도는 불편해 보였다. 이건 사적인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올리베이라 씨. 언론은 초대받지 않았어요. 이건 공개 포럼입니다. 멘데스 씨. 베아트리즈가 말했다. 그리고 클라라는 제 초대로 여기 있어요. 상황이 긴장되기 시작했다. 리카르도의 동료들은 불안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다. 바로 그때 티아고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수호자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년에게 향했다. 티아고는 수호자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걔는 마을 회관 뒤쪽으로 달려갔다. 몇 분 후 수호자는 놀랍게도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성체 제규어가 따라오고 있었다. 제규어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공격적인 자세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났다. 리카르도와 그의 동료들은 차 뒤로 숨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티아고가 말했다. 그녀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에스트렐라예요. 별을 닮았거든요. 그는 제규어의 등에 있는 별 모양 패턴을 가리켰다. 펠리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은 정말로 그의 아버지가 연구했던 제규어의 후손이었다. 티아고는 천천히 제규어에게 다가갔다. 수호자는 그의 옆에 있었다. 놀랍게도 제규어는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티아고가 다가오는 것을 허용했고 심지어 소년이 몇 미터 거리에 섰을 때도 그대로 있었다. 봐요, 티아고가 말했다. 우리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곳은 그녀의 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파괴할 수 없어요. 클라라는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광경이었다. 어린 소년, 가정견, 그리고 야생 제규어가 평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 이건 조작된 거예요. 리카르도가 외쳤다. 그 제규어는 훈련받은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펠리페가 말했다. 이건 20년간의 연구와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입니다. 제 아버지 에두아르도 마르틴스는 이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들이 그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어 올려 보였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두아르도의 연구, 프로젝트 연결, 그리고 이 지역의 특별한 생태계에 대한 모든 것이요. 클라라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도할 겁니다. 멘데스 씨. 전 세계가 아라우카리아 마을의 기적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아이와 개와 제규어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려는 기업에 대해서요. 리카르도는 당황한 듯했다. 그는 동료들과 빠르게 상의한 후 펠리페에게 다가왔다. 카르도소 박사님, 우리는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개발 계획을 수정하고 보존 구역을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펠리페는 고개를 저었다. 타협이 아닙니다, 멘데스 씨. 우리는 이 지역 전체를 보호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더 나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즈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후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아라우카리아 생태 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교육, 연구, 그리고 생태 관광을 위한 센터요.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과학자들과 학생들을 초대하여 이 특별한 생태계와 종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할 겁니다. 이것은 개발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다. 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리카르도와 그의 동료들은 불편해 보였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제안을 회사에 전달하겠습니다. 리카르도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약속하든 말든 우리는 이 계획을 진행할 것입니다. 펠리페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의 지원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클라라의 보도가 나가면 우리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리카르도는 클라라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카메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지금은 물러서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차에 올라탔고 곧 마을을 떠났다. 그들이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작은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펠리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가 베아트리즈에게 말했다. 생태 연구 센터, 프로젝트, 연결, 그리고 이 지역의 보호에 대해서요. 베아트리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으니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클라라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보도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펠리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티아고는 여전히 제규어와 함께 있었다. 그는 수호자와 함께 야생 고양이와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클라라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카메라에 담았다. 이것은 세계적인 뉴스가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소년과 개와 제규어의 우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체 마을을 구했는지. 펠리페는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티아고는 단지 아이였지만 그는 이미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순수함과 동물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티아고의 집에 모였다. 펠리페, 베아트리즈, 클라라, 티아고와 그의 할머니, 그들은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우리는 이 지역을 공식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해요. 펠리페가 말했다. 그것은 법적 보호를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구센터를 설립해야 해요. 베아트리즈가 덧붙였다. 우리는 자금과 인력이 필요할 거예요. 제 기사가 나가면 관심과 지원이 쏟아질 거예요. 클라라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매료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마리나를 찾아야 해요. 펠리페가 말했다. 티아고의 어머니이자 제 아버지의 파트너였던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티아고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나는 살아있어요. 그녀는 가끔 편지를 보내왔어요. 리우데자네이루에 살고 있다고 했죠. 정말요? 펠리페가 놀라워했다.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설명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에두아르도의 실종 이후로요. 무엇을 두려워했던 거죠? 클라라가 물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리나는 에두아르도가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누군가가 그의 연구를 빼앗으려 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녀는 티아고를 보호하기 위해 떠났어요. 펠리페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마리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해요. 펠리페가 결심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클라라가 제안했다. 저는 좋은 연락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녀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알려진 위치를 안다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티아고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 모든 정보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진실. 저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에 대해, 그리고 제가 왜 이런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펠리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는 함께 그녀를 찾을 거야, 티아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답을 찾을 거야. 다음 몇 주 동안 아라우카리아 마을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클라라의 기사가 주요 뉴스 매체에 실렸고 티아고와 수호자와 제규어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어린 소년과 그의 개가 야생 제규어와 평화롭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배경에 있는 과학적 연구, 에두아르도 마르틴스의 선구적인 작업은 학술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었다. 펠리페는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프로젝트 연결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자금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베아트리즈는 마을 의회와 협력하여 생태 연구센터를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 그것은 마을 외곽의 넓은 지역으로 숲과 가을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티아고와 수호자는 지역 아이들에게 자연과 동물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티아고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다른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동물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글로벌 개발사는 철수했다. 리카르도 멘데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이 작은 마을과의 싸움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전은 마린에 관한 것이었다. 클라라는 그녀의 연락망을 통해 마리나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녀는 정말로 리우데자네이루에 살고 있었고 작은 환경, NGO에서 일하고 있었다. 클라라가 그녀에게 연락했을 때 마리나는 처음에는 두려워했다. 하지만 티아고와 펠리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마침내 아라우카리아 마을로 돌아오기로 동의했다. 마리나가 도착하기로 한 날, 티아고는 너무 흥분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안고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따뜻한 감각. 그러나 그는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펠리페도 긴장했다. 마리나는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에두아르도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었다.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가 마리나의 귀환을 보고 싶어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랑에 빠진 젊은 과학자, 혁명적인 연구,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마침내 한 대의 택시가 광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40대 중반으로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에는 약간의 회색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지혜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리나, 베아트리즈가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마리나는 미소 지었다. 베아트리즈, 변하지 않았네요. 그녀의 시선이 티아고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티아고, 내 아들. 티아고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떠나서. 마리나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것은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펠리페에게 향했다. 그리고 당신은 에두아르도의 다른 아들이군요. 펠리페는 고개를 끄덕였다. 펠리페 카르도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리나 씨. 마리나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신은 그와 닮았어요. 같은 눈을 가졌군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티아고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리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에두아르도와의 만남, 그들의 연구,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의 실종에 대해. 에두아르도는 자신의 연구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이 그의 발견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죠. 종 간의 의사소통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당했나요? 펠리페가 물었다. 마리나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는 마지막 연구 데이터를 안전한 곳에 숨기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그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고 티아고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그의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요? 베아트리즈가 물었다. 우리가 찾은 USB 드라이브와 노트북 외에도 더 있나요?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연구, 데이터, 비디오, 그리고 에두아르도의 마지막 발견들이요. 저는 그것을 리우에 숨겨두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이 그것을 볼 차례예요. 그녀는 티아고를 바라보았다. 특히 너, 티아고, 네 아버지의 영혼은 너에 관한 거였어. 그는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티아고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요? 어떻게요? 너는 유전적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리나가 설명했다. 그것은 매우 드문 특성이야. 네 아버지는 그것을 연구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강화하는 방법을 발견했지. 그것이 수호자가 특별한 이유야. 그는 이 능력을 가진 개들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너와 함께 자라도록 특별히 선택되었어. 펠리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수호자가 티아고에게 온 거군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혀 우연이 아니었어. 마리나가 확인했다. 에두아르도는 모든 것을 계획했어. 그는 자신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했지. 그는 수호자의 조상인 알파를 티아고의 보호자로 지정했어. 그리고 알파의 후손들은 그 임무를 계승했지. 그리고 제규어는요? 클라라가 물었다. 에스트렐라와 그녀의 후손들? 그들도 마찬가지야. 마리나가 말했다. 에두아르도는 에스트렐라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 유대감을 그녀의 새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었지.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이야. 티아고가 본 제규어는
아마도 에스트렐라의 손녀일 거야. 이 모든 정보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티아고와 수호자의 특별한 관계, 제규어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일 저는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마리나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에두아르도의 비전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연결, 종간의 평화와 이해를 위한 그의 꿈을. 그날 밤, 티아고는 어머니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친절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연과 동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말해주었다. 펠리페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여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로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 그리고 그의 연구는 정말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마리나는 약속대로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왔다. 그것은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브와 노트북,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들이었다. 그들은 베아트리즈의 학교 컴퓨터실에서 그것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방대했다. 에두아르도는 수년 동안 연구를 수행했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기록했다. 그의 이론은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들은 가장 놀라웠다. 이것은 에두아르도의 마지막 발견이에요. 마리나가 하나의 비디오 파일을 열며 말했다. 화면에 에두아르도가 나타났다. 그는 흥분해 보였다. 오늘 나는 최종적인 증거를 얻었다. 그가 말했다. 유전적 공감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종의 경계를 넘어 전달될 수 있다. 우리의 아들 티아고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그는 다른 종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전례 없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에두아르도는 화면을 향해 미소 지었다. 만약 네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티아고 알아두렴. 네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선물이자 책임이다. 너는 인간과 동물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연결의 진정한 목적이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티아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방금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날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티아고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지. 마리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매우 사랑했어, 티아고. 그는 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네가 특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펠리페는 아버지의 영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움, 슬픔, 그리고 약간의 질투. 에두아르도는 티아고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펠리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펠리페, 마리나가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에두아르도는 당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는 당신이 언젠가 그의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당신이 과학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펠리페는 놀랐다. 정말요? 그는 어떻게 알았죠? 그는 당신의 어머니와 연락을 유지했어요. 마리나가 설명했다. 그는 당신이 잘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당신이 그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죠. 이 말은 펠리페에게 위안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는 펠리페와 티아고가 함께 일하게 될 것을 예견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아트리즈가 물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에두아르도의 비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펠리페는 결단력 있게 일어섰다. 우리는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끝낼 거예요. 우리는 프로젝트 연결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우리는 연구센터를 세우고 티아고와 수호자의 특별한 능력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티아고는 밝게 미소 지었다. 정말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될 수 있나요? 아마도 완전히 같지는 않을 거야, 마리나가 설명했다. 너는 특별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에두아르도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적절한 훈련과 노력으로 그들은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지.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펠리페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연과 동물들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도울 거예요. 우리는 종간의 장벽을 허물 거예요. 클라라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도요. 가족, 유산,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 펠리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세요. 세상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검토했다. 에두아르도의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포괄적이었다. 그는 종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그의 훈련 프로그램, 특히 개와 큰 고양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혁신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인간 대상자,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공감, 능력 개발 방법도 있었다. 이것은 혁명적이에요, 펠리페가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시대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마리나가 말했다. 그들은 그의 이론을 비웃었어. 하지만 이제 티아고와 수호자 덕분에 우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베아트리즈는 학교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펠리페는 과학적 연구를 이끌 것이다. 클라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리고 마리나는 에두아르도의 원래 비전에 따라 프로젝트 연결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티아고와 수호자는 물론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과 동물들이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제규어 에스트렐라의 후손은 자연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펠리페는 티아고와 마리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정말로 단순히 실종된 것일까요? 아니면 마리나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펠리페. 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죠. 우리는 진실을 찾을 거예요. 펠리페가 약속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에게 빚진 것이니까요. 티아고는 수호자를 바라보았다. 걔는 그의 시선을 마주 보았고 그들 사이에는 말 없는 의사소통이 있었다. 수호자와 저는 도울 거예요. 티아고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가족으로서. 펠리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가족으로서.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나 환경보호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가족의 이야기였다. 분리되었다가 다시 함께 모인 가족. 그리고 그들은 함께 에두아르도 마르틴스의 유산을 존중하고 계승할 것이다. 몇 개월이 지나고 아라우카리아 마을은 완전히 변모했다. 한때 고요하고 거의 잊혀진 마을이었던 곳이 이제는 활기찬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마을 외곽에는 아라우카리아 생태 연구센터가 세워졌다. 그것은 현대적인 건물로 실험실, 교실, 그리고 방문객 센터를 갖추고 있었다. 센터 주변에는 넓은 보호구역이 있었고 그곳에서 동물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펠리페는 연구, 센터의 과학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온 연구자들과 함께 종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에두아르도의 이론을 계속 발전시켰다. 베아트리즈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그녀는 지역 아이들에게 자연과 동물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고 그들이 자신의 공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리나는 프로젝트 연결의 행정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금 조달, 대회, 관계,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의 비전을 유지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티아고는 물론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그의 능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수호자와 함께 다른 아이들에게 동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제규어와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에스트렐라의 후손, 이제는 노바라고 불리는 암컷 제규어는 정기적으로 연구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종종 티아고와 수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그녀의 새끼들도 데려왔다. 이 놀라운 광경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과학자들,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아라우카리아 마을로 모여들었다. 클라라의 기사 이후 여러 다큐멘터리 팀들이 티아고와 수호자와 노바의 이야기를 촬영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했다. 프로젝트 연결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펠리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에두아르도 마르틴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계속해서 단서를 찾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펠리페는 그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에두아르도의 마지막 노트와 비디오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문득 그는 이전에 놓쳤던 작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마지막 비디오에서 에두아르도는 잠시 카메라 밖을 바라보았고 창문에 무언가가 반사되어 보였다. 그것은 자동차였고 번호판의 일부가 보였다. 펠리페는 즉시 비디오를 정지시키고 그 장면을 확대했다. 번호판은 부분적으로만 보였지만 몇 개의 숫자와 글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서둘러 클랄에게 전화를 걸었다. 클라라, 내가 뭔가를 발견했어. 아버지의 마지막 비디오에서 차량, 번호판이야 부분적으로만 보이지만 이것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클라라는 즉시 관심을 보였다. 그 정보를 보내줘. 내가 확인해 볼게. 펠리페는 비디오의 스크린샷을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기다렸다. 몇 시간 후 그의 전화가 울렸다. 펠리페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클라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했다. 그 차는 글로벌 리소스 그룹이라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어. 그들은 글로벌 개발사의 모회사야. 글로벌 개발사? 몇 달 전에 마을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했던 그 회사? 바로 그들이야.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글로벌 리소스 그룹이 20년 전에도 이 지역에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어. 그들은 광물 탐사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었어. 펠리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그들이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건 확실히 조사해볼 가치가 있어. 펠리페는 곧바로 마린에게 이 발견에 대해 알렸다. 그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글로벌 리소스 그룹, 그들은 에두아르도의 연구를 방해물로 봤을 수 있어요. 그의 보존 노력은 그들의 개발 계획과 직접적으로 충돌했을 테니까요. 그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20년이 지난 지금 증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글로벌 리소스 그룹은 강력한 회사였다. 그들은 마을 의회와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프로젝트 연결 팀원들이 참석했다. 펠리페는 그들의 발견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글로벌 리소스 그룹이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몇 달 전의 개발 계획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아트리즈가 물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마리나가 말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이고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시 시도할 때를 대비해야 해요. 펠리페가 말했다. 그들은 분명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때 티아고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강력한 보호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니 티아고? 펠리페가 물었다. 우리의 이야기요. 티아고가 설명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이 지역은 보호받고 있어요.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숨어서 행동할 수 없어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티아고가 맞아요. 공개성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한 글로벌 리소스 그룹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하자. 펠리페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를 확장하자. 우리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회의 후 티아고는 수호자와 함께 숲으로 향했다. 그는 노백에 알려야 할 것이 있었다. 그들이 숲속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티아고는 특별한 휘파람을 불었다. 그것은 그와 노바 사이의 신호였다. 몇 분 후 우아한 제규어가 숲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티아고와 수호자를 보자 편안해 보였다. 안녕 노바, 티아고가 말했다. 그는 이제 제규어와 직접 대화하듯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물론 노바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티아고는 그녀의 감정과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네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고 있어. 노바는 티아고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그것은 신뢰와 애정의 표시였다. 수호자는 제규어 옆에 편안하게 앉았다.
둘 사이의 유대감은 놀라웠다. 포식자와 가정견이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티아고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티아고는 노백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보호해. 제규어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티아고와 수호자를 따라 숲속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들은 작은 가을에 도착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노바의 두 새끼가 물가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어렸지만 이미 그들의 어머니의 우아함과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수호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개에게 다가갔다. 와, 티아고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미 수호자와 친해졌구나. 노바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들이 다른 종과 평화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은 에두아르도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종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티아고는 조심스럽게 새끼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는 그들을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날 저녁 티아고는 펠리페와 마리나에게 노바의 새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흥분했다. 이것은 놀라운 발전이야. 펠리페가 말했다. 새로운 세대의 제규어들이 이미 인간과 가정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라고 있다니. 이것은 우리의 이론을 더욱 강화해. 네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마리나가 티아고에게 말했다. 그는 종 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고 항상 믿었어. 다음 날 펠리페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티아고의 능력을 더 깊이 연구하고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우리는 이미 몇몇 아이들에게서 유망한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다. 특히 티아고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아이들이요. 그들은 동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향상된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나는 감동했다. 에두아르도는 이것이 전염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공감 능력은 접촉과 경험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연결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합류했다. 마을은 번영했고 주민들은 그들의 특별한 유산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 동물들이 보호받고 존중받았다는 것이다. 몇 주 후 클라라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글로벌 리소스 그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았어. 그녀가 펠리페에게 말했다. 그들은 최근에 여러 환경 스캔들에 연루되었어. 그리고 그들의 CEO 엔리케 멘도사는 20년 전에도 이미 회사에 있었어. 이것이 우리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지? 펠리페가 물었다. 멘도사는 최근에 사임을 발표했어. 그리고 그의 고별 인터뷰에서 그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언급했어. 그는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회사가 더 나은 길을 찾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 말했어. 펠리페는 이것이 에두아르도에 대한 간접적인 인정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우리는 계속 파헤칠 거야. 그가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 그 주 후반 아라우카리아 생태연구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그것은 프로젝트 연결의 공식 출범식이었다.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다. 과학자들, 환경운동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물론 마을 주민들 모두가 그곳에 있었다. 행사는 야외에서 열렸고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했다. 단상에는 펠리페, 마리나, 베아트리즈, 그리고 티아고가 서 있었다. 수호자는 물론 티아고의 곁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에두아르도 마르틴스의 비전을 기념합니다. 펠리페가 연설을 시작했다. 20년 전 제 아버지는 종 간의 의사소통과 공감에 대한 혁명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리나가 다음으로 말했다. 프로젝트 연결은 단순한 과학적 탐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세계와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티아고와 수호자를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타고난 공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의 학교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학습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 동물들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환경 관리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아고가 앞으로 나섰다. 10살의 소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수호자의 격려와 함께 자신감을 찾았다. 제 이름은 티아고 마르틴스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가장 친한 친구 수호자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규어, 노바와도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잠시 숲을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는 저와 수호자가 함께 자라길 원하셨고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아이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티아고의 말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숲에서 노바가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행사장 가장자리로 걸어왔다. 사람들은 놀라서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포는 없었다. 그들은 이미 노바와 티아고와 수호자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 제규어는 잠시 그곳에 서서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행사를 축복하듯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숲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완벽한 순간이었다. 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에두아르도 마르틴스의 비전이 실현되는 순간. 행사가 끝난 후 펠리페와 티아고는 연구센터 뒤편의 조용한 장소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에두아르도를 기리기 위한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펠리페가 말했다. 그는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티아고가 대답했다. 저처럼요. 펠리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둘 다 그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 동반자.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그리고 티아고의 특별한 능력과 함께 그것들을 헤쳐나갈 것이다. 수호자가 티아고의 옆에 앉았다. 걔는 소년을 올려다보았고 그들 사이에는 침묵의 이해가 있었다. 그리고 숲에서 노바와 그녀의 새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종의 경계를 넘어선 가족. 프로젝트 연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공감 능력을 개발할 것이고 더 많은 동물들이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티아고, 그 작은 소녀는 그것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한때 그를 구한 개와 그를 존중한 제규어와 함께. 끝내 에두아르도 마르틴스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종의 경계를 넘어선 이해와 공감의 세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는 세계. 그리고 그것은 모두 아라우카리아 마을의 작은 소년과 그의 충실한 개 수호자로부터 시작되었다. FIMDA 히스토리아 여러분, 티아고와 수호자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이와 같은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